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이 인터넷 왕국으로 클 수 있었던 성공 요인과 마케팅 기술을 집중적으로 파헤친 페이스북 이펙트의 저자 이중우 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은 페이스북 마케팅의 기본 원칙에서 다양한 성공과 실패 사례까지 엮어서 실제 마케팅 현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실천적 교훈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중우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책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책 전반적인 내용은 페이스북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 5억 5천만 이상의 가입자가 활발히 활동할 정도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국내에는 페이스북 이름만 들어보신 분들조차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아시는 분들도 많이 없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왜 페이스북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인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저희 트위터 쓰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네. 페이스북이 아무래도 마케팅적 도구로 굉장히 활발하게 쓰이다 보니까 마케팅적으로는 어떤 사례들이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거기서 뭘 캐치해야 되고, 소셜 서비스 전반에 대한 저희가 알아야만 할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간단하게 적어봤습니다. 이 페이스북 이펙트에서 다루고 있는 어떤 성공과 실패 사례들, 물론 지금까지 나온 페이스북에 관련된 책들이 어떤 성공 사례를 다뤘다면 이 책에서는 어떤 실패 사례를 다룸으로써 좀 더 알맹이 있는 내용을 전달을 하고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여기 이 책에 수록된 두 가지 실패 사례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 소셜미디어 쪽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마케팅으로서 어떻게 보면 모범적인 사례를 계속 보여왔던 그런 업체인데, 올해 초 한 3월이죠. 3월 달에 이제 영국에서 닥터페퍼 관련된 마케팅을 항상 잘해오던 대로 잘 해왔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사회자 중에 한 명이 이제 말실수를 하죠. 굉장히 약간 좀 저급한 유머를 쓰는데, 그 저급한 유머를 통해서 이렇게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저급한 유머가 뭡니까? 그러니까 투컵스 앤 원 거리라고 2007년도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프로너가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닥터페퍼 마케팅하는 사람이 이렇게 언급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페이스북 가입자가 이제 만 13세 이상부터 가입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이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회자가 그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제 13세 이상 청소년들이 호기심이 발동을 하니까 검색을 해봤겠죠. 검색을 해봤더니 이제 그런 유튜브 동영상에 접근을 하게 됐고, 그 학생의 학부모가 이제 관련된 기록을 뒤져보니까 닥터페퍼 마케팅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구나 항의를 하게 되고, 굉장히 잘해오다가도 그 사회자가 그 소셜 미디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말실수 한번 한 것 때문에 그렇게 크게 그 책 내용 중에 보면 페이스북은 구글과 반대로 가면서 또한 구글을 넘어설 것이다. 그러면서 소제목들이 눈에 띄는데요. 좋아요 버튼이 촉발시킨 새로운 검색이라는 소제목과 수학적인 구글, 관계지향적인 페이스북, 이런 소제목들이 있던데, 좋아요 버튼이 촉발시킨 새로운 검색이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그 좋아요 버튼이 나오기 전에 이제 소셜 플러그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버튼이 나오기 전엔 이제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라는 버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4월 달부터 이제 소셜 플러그인 8가지 중에 하나로 이제 좋아요 버튼이 생겼는데, 이 좋아요 버튼은 말 그대로 사용자가 어떤 컨텐츠를 읽거나, 어떤 사용자가 어떤 댓글을 달거나, 어떤 사진을 올리거나 그러면은 사람이 선택해서 가치를 부여한 웹페이지라든지 컨텐츠에 대한 가치를 검색 결과에 반영을 하면 검색하는 데 있어서 리소스는 덜 들면서 사용자들이 이렇게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치를 부여한 그런 컨텐츠를 보게 되니까 검색 결과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죠. 그렇군요. 네, 그 페이스북 이펙트 책 내용에는 독자들이 생각해 볼 만한 이슈를 8가지 정도를 이렇게 던져 주셨습니다. 그 보니까 제한 없는 개방과 공유가 싫은 사람들, 그리고 소셜 쇼핑에서 돈을 버는 자는 과연 누구인가, 동영상의 재발견, 21세기의 저작권,
한 번쯤은 꼭 깊게 생각해 볼 만한 주제어들이라고 생각드는데요. 예. 여기서 소셜 쇼핑에서 돈을 버는 것은 누구인가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저자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소셜 쇼핑에서 돈을 버는 거는 사실 이렇게 중개자라고 봐야 될 텐데요. 이제 소셜 쇼핑, 그러니까 사실 쇼핑을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뭐 대다수가 판매자, 그다음에 구매자 역시 전 세계 대다수, 이렇게 다대다의 관계가 되는데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사람들의 욕구들을 충족시키는 그런 매개지가 되잖아요. 인터넷에서는 그런 매개지로서 지금까지 나온 아주 성공적인 사례 중에 뭐 옥션이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쇼핑몰 오픈마켓. 오픈마켓 뭐 이런 것들이 될 텐데 페이스북은 오픈마켓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오픈마켓을 제공하지는 않는데 그 사람들의 관계를 이용해서 거기서 뭔가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을 던져주거든요. 그 소셜 쇼핑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욕구가 부딪히는 공간인데 그 욕구가 부딪히는 공간에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 왜 예전에 금광 그 서부 금광 시대에 네. 돈을 번 거는 청바지 장수라고 그러는데 예, 그 욕구를 잘 관찰을 해서 그거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소셜 쇼핑에서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그룹폰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결과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오프라인에 있는 상점들은 온라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온라인의 그 파괴력, 그 온라인의 그 홍보력 이거를 잘 감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많고 네. 그런 니드들의 충돌이 있다 보니까 그룹폰이라는 회사가 중간에 딱 끼어갖고 이 욕구를 중개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커미션을 띄는 구조로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거든요. 예, 그 소셜 서비스에는 오해 법칙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오해 법칙은 무엇입니까? 이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요. 예, 그 페이스북이 인수한 기업 중에 프렌드피드라고 그 뉴스피드에 대한 그 근본적인 아이디어를 어떻게 보면 제공한 또 벤처 기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인 브렛 테일러라는 사람이 소셜 서비스에 사람들이 가입을 해서 결국 그 서비스에 남게 되는 조건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가입하자마자 친구 5명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더 이상 사용을 안 하더라라는 어떻게 보면은 통계적 통찰을 얻었거든요. 페이스북에 가입을 하면 제일 먼저 이제 이메일 기준으로 네. 페이스북에 이미 가입해 있는 사람을 추천을 해줍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귀찮게 느껴지는데 계속 페이스북에 친구 추천 이렇게 하는 거는 계속 활발하게 이야기를 나눌 친구 5명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 계정 휴업 상태가 된다는 거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조금 귀찮을 정도로 친구 그렇군요. 추천을 하는 거고요. 저 2,000명 있습니다. 회원수. 예. 일이 되더라고요. 네, 예, 페이스북을 한다는 건 절대로 2,000명이 빠져나올 수가 이제 없는 수렁에 발을 들여놓은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네, 지금까지 그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아주 명쾌한 분석을 이중구 저자님께서 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